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기사에서는 뉴욕 증시가 녹아내렸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자극적인 단어지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사실 요 며칠간 뉴욕 증시의 상승이 있었을 때도 약세장 속에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했고요. 이 말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작 자체는 상당히 불안한 하루입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한 전략에 무게를 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급락했는데 이유와 종목별 특징도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어제 월마트의 실적이 큰 폭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월마트가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타겟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타겟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전체적인 소매업종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수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했는데요. 다우 3.6% 하락, 나스닥 4.7% 하락, S&P 500 4%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2.5% 상승, 피스커가 5% 상승, 2차전지 배터리 업체 솔리드 파워 3% 상승,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업체인 쇼울스 테크놀로지가 3.3%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내렸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가 1.9% 상승했는데요.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 증가로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에 상승을 했습니다. 키뱅크 측에서는 다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성장이 이제 가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CEO는 지금 현재 고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성장 둔화, 자산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올 수 있고 그리고 매우 느린 부진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설적 투자자인 제레미 그랜섬은 최근의 하락은 기술주 버블 당시보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20% 빠졌고 나스닥은 27% 정도 빠졌는데 앞으로 지금 2배 이상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웰스파고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경제 지표에서 지금 펀더멘털 견고하다는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으나 동시에 이제 경제가 이제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을 가리키는 요소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는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데이터 변화가 없으면 6월, 7월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가 꺾인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밸런스 측에서는 최근의 반등은 약세장 랠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으나 펀더멘탈이 견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승폭은 반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시장의 이유들, 코멘트들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대부분 보고 있는 게 타깃의 실적 부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부각됐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던데 사실 어제 월마트 실적 발표 때도 어닝 쇼크였지만 개별적인 종목으로서만 좀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좀 더 부각된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이제 월마트는 이제 월마트뿐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네. 타겟까지 이제 그러면서 타겟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 상회했어요. 네. 상회했는데 지금 이익에서 지금 급격히 지금 꺾여가지고 EPS가 지금 예상치보다 한 40% 정도 낮게 나왔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0%가 지금 꺾였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익 감소가 지금 주가 급락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익이 감소했다는 점이 확실히 좀 연속적으로 월마트에 이어서 타깃 그리고 또 다른 유통업체도 좀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아마존도 그렇고 베스트바이, 메이시스 다 빠졌거든요, 유통업체들이. 거기는 네.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니까 조금 이제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코스트코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코스트코 이제 그동안 버티다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했죠.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이제 상승해서. 네네. 그런데 코스트코가 12.5%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트코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네. 주가 매도가 거기서 또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코스트코도 보니까 12%가 밀리게 되면서 429달러 정도를 기록하는 흐름이었네요. 사실 어제도 이제 국내 소비업체 쪽에서는 이마트도 좀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국내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좀 좋지 못할까요? 아, 어제 이마트 실적은 거의 완전 쇼크였어요. 네네. 뭐 이마트 실적은 거의 뭐 이익이 안 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물론 자기네들이 이제 이마트 얘기하는 거는 뭐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산업 리포트를 좀 네네. 마지막으로 했을 때 이마트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퍼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그때도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저퍼주는 계속적으로 저퍼주로 남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적이 그냥 어제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좀 봐야 되겠죠. 아, PR이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접어주는 그대로 접어주로 좀 남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실제 어제 증권가에서 좀 좋지 못한 평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장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미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바닥은 멀었나요? 그렇죠. 뭐 지금 일단 전저점 테스트는 또 다시 한번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반등의 예상 폭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나오고 지수의 급락은 좀 더 빨리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어제 같은 경우 솔직히 좀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는 거는 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열리기 전까지는 뭐 그 정도 예측을 못했지만은. 그렇게 보면 또 상당히 또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전저점 테스트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레미 그랜섬도 이 닷컴 버블 때보다 좀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좀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추가적으로 좀. 네. 이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비관론자죠. 비관론자인데 지금 말이 좀 먹히고 있는 게 네. 그때 2000년 초에 닷컴 버블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예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이 시장이 안 좋은데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현재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S&P 500 같은 경우는 20% 정도 전고점 대비 빠졌고 네. 나스닥은 27% 정도 빠졌는데 앞으로 이제 2배 이상 더 빠진다고 하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20% 이상에 더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도 뭐 27%, 30%까지 더 빠질 것이라고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지금은 바닥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당연히 저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 이하에서 바닥이 형성될 것이라고는 뭐 방송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네. 거지만은 저도 그렇게는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2배보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더 3배까지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몇 년 동안 조정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초반 이제 닷컴 버블 때는 주식만 이제 네네. 빠졌는데 이제 부동산하고 채권 쪽은 괜찮았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모든 자산 가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채권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심각한 불황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 만 이하에서 보신다는 거는 좀 처음 듣긴 했어요. 진짜. 네, 나스닥 지수가 지금 11,418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1,400포인트 이상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기술주들 그럼 지금까지 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관점은 그럼 반대하시나요? 아니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매수했다가 좀 네. 올라오면 팔고 단기적인 아니면은 트레이딩만. 어떻게 좀 운이 좋아가지고 개별 종목을 뭐 예전에 물려 있었던 게 있었는데 네. 뭐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뭐 급격하게 뭐 그 종목들이 오르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본전 정도만 와도 저는 좀 팔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그치는 입장을 제시해 주시네요. 그리고 웰스파고 측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CEO 설문조사도 한 게 있는데 사실 속도에서만 다르지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문가님도 뭐 경기 침체로 쭉 가고 있다는 시각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웰스파고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일단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뭐 기업의 CEO들 네. 조사를 했는데 뭐 거의 뭐 한 60% 정도는 경기 침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60%는 어느 정도의 뭐 연착륙이든 네.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예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도 20%를 보고 있고 네. 그러면은 또 하드랜딩, 뭐 경착륙도 10% 네.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럼 60, 20, 10이면 9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경기 침체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과 강도가 이제 문제일 뿐이라는 결론만 지금 남게 되거든요. 네. 그럼 웰스파고에서도 결국에는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 측에서는 올해 2.2%에서 1.5%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내년 건도 같은 경우에는 0.4%에서 조금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5% 정도, 그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지수 같은 경우는 4,200에서 4,400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내년 같은 경우는 4,500에서 4,700을 예상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내년도 아주 크게 반등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발언은 뭐 이전의 발언에서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맞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뭐 별로 다르지 않고, 뭐, 결론적으로 눈에 띄는 데이터가 조금 더, CPI가 되겠죠. CPI가 뭐 계속적으로 조금 감소세가 있어야지 금리 인상이 좀 멈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올해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한 3% 정도는 그래도 성장할 네.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그 다음에 고용시장은 올해도 여전히 타이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 뭐 다른 여는 총재, 파월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냥. 예. 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베런스 측에서도 일단 최근 반등은 다 약세장 랠리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봤거든요. 뭐 말씀 주시긴 했지만 뭐 오르더라도 그럼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고 짧게 대응을 해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네. 현재 저점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나 펀더멘탈이 뭐 안 좋다고 보고 있고 결국엔 상수폭 반납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S&P 500 같은 게 12개월 선행포가 17배 정도까지는 내려왔는데 연초에 한 21배 정도 됐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많이 내려왔지만은 뭐 결코 지금 밸류에이션 낮지 않다. 앞으로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거를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거 감안하면은 뭐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들이네요. 이 로블록스 뭐 개별적인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성장주 쪽인데 이렇게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상승한 게 조금 특이한 것 같긴 해요. 뭐 이쪽은 성장세가 개선이 되더라도 사실 비용 부담 이런 쪽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인건비 그런 쪽에서 네, 자유롭지 네. 않은데 그거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떠안고 가는 건데 지금 일단 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1분기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을 봤더니 뭐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키뱅크 측과 모건 스탠리 측 모두 이제 뭐 앞으로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단 국내 증시 오늘 출발은 뭐 박지는 않겠죠. 박지는 그렇죠. 않을 거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는 뭐 저가 매수 전략이나 현금 보유하고 기다리는 전략 어떤 걸 좀 더 추천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관망을 하셔야 되고 일단 네. 뭐 매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오늘 개별 종목적으로 또 강한 게 있으면은 매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좀 보고 네. 있고 뭐 일단 오늘은 시장 관망이고요. 어제 외국인들 물론 뭐 쇼커버링과 삼성전자 매수로 인해서 한 2,500, 3,0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샀는데 네. 만약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다시 도로 매물로 나온다면은 시장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 시장보다는 안 빠지겠죠. 뭐 어제 들어올랐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개별 종목의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등이 나올 때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매도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서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국내 증시 어제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보니까 약간은 선반영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에서는 약간의 인내 전략과 더불어서 개별적인 종목 흐름에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